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BS 네. 기상 퀴즈를 할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 쌤과 그리고 넷생남 이시안 쌤, 네, 그리고 김예은아 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듣기로는 뇌생남 굉장히 연습 많이 하셨다고 오늘도 여전히 뇌생남이 됐어요. 훨씬 친근하고 좋네요. 그렇죠, 예. 조금 더 연습해서 제대로 발음할 수 있도록 그러게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공부 시작해볼까요? 네. 열려라. 단톡방. 네. 네, 오늘도 톡방 친구들이 다 출석을 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예은 학생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아자! 귀여워. 자, 룰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학생들은 문제가 나가는 5초 이내에 퀴즈의 답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도 쓸 수 있으니까요. 네. 문제 나간 후엔 두쌤 힌트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시작해볼까요? 네, 톡방 열어주세요. 네,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을 가진 거대 기업이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세계수를 가진 후발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잠식당하는 경우 거대 우량 기업은 주력 시장에서 주 고객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따라 기존 제품의 성능을 개성하는 기술에 집중할 뿐 소수 고객들이 인정하는 새롭고 급진적인 기술에는 인색해 결국 새로운 환경의 도래와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와. 이게 뭘까요? 그러게요. 너무 긴데요? 문제 너무 어려워요. 예. 어마어마한 그 문제. 일단 숨질 자, 구간이 없어요. 일단 5초 나갑니다. 예. 네, 읽기가 너무 힘들었네요. 그렇죠. 쌤들 힌트 없나요? 힌트요. 예, 미안하지만 일단 맞춰줄래요? 혁신과 관련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혁신. 혁신과 관계되는데 관계된 건데? 이도저도 못하는. 네. 이도저도 못하는. 혁신. 저도 죄송하다고 외치고 있죠? 네, 자기 시장 저도 잠식. 죄송하네요. 오. 아니래요. 뭐야? 땡. 다 틀렸습니다, 지금. 혁신가의 딜레마? 오, 답이 이렇게 기네요. 정말 어렵다, 이거는 예나 쌤 진짜. 첫 문제부터 좀 어렵네요. 다음 문제는 꼭 맞추길. 근데 그러게요. 노키아가 저러다가 네. 한번 망했거든요. 아. 빨리빨리 못하고 스마트폰 못 가가지고 저렇게 됐거든요.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진짜. 다음 문제 한번 또 풀어볼까요? 네. 자, 검찰총장, 법관, 대통령, 국회의원의 임기는 각각 몇 년일까요? 야. 두 개는 정확한데 이거는 일단 아는 쉬운 것도 것부터. 어려워. 일단 저 대통령, 국회의원부터 5년, 4년 오사년. 네. 어느 게 5년이요? 위에 거요. 대통령이 대통령. 오면. 네, 5년이다. 국회의원은 4년이고. 네, 검찰총장과 법관. 제가 알기로는 저기서 진짜 긴 게 하나 있어요. 그쵸, 엄청 네, 길어요. 엄청 긴 네, 게. 맞아요. 법관. 재환 씨가 법학과 출신이라 그렇죠, 그렇죠. 되게 잘 알아요. 자, 일단 5초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5, 검찰총장 2년. 오. 네, 그리고요. 법관 10년이요. 오. 네, 카운트 끝났고요. 오, 정답이네요. 아직 정답인지 아닌지 가야 돼요. 그렇죠. 다희 씨는 네. 보통 정답인데. 다희 씨는 언제나 정답을 얘기해요. 네. 다혜 씨는 언제나 옳죠. 네. 굿진행. 네. 자,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네. 네. 언제나 옳은 다혜 씨가 네. 다음 문제를. 해주세요. 네, 대통령 선거 시 주정부 차원에서 채택해 유권자가 선거 이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선거제도로 네. 감정 투표와 함께 미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네,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만요? 네. 한국에서 하면 한국도 저 부재자 아니고. 투표인데 자, 힌트 주세요. 미국에서만. 두분 네. 힌트 주세요. 한국에서만? 이거 생선이요. 아 맞아요. 생선이요? 네. 생선인데 자린고비랑 관계 있는.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너무 세요. 자, 5초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더 헷갈리게 한 것 같아요. 제가 MC 찬스 쓸게요. MC 찬스? 네. 이거. 안 되겠어요. 제가 찍어주세요. 그렇죠. 생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기 투표. 예, 부재 투표 아닙니다. 조기 투표예요. 과연 정답은? 네. 정답은? 세기 치고 맞으셔. 예, 맞았어요. 예, 정답! 이번에 이 문제도 굉장히 좋긴 한데 네네네네. 오히려 이번에 시행됐던 국회의원 때 네네네네.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한번 문제가 됐으면 그렇지. 어땠어요? 예. 4.23 총선 전에 네네. 예, 금토에 가서 하는 아마 우리 다혜 씨가 늘 좀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번에 살짝. 역시. 살짝. 또 약간 대학생이- 아쉽다. 맞습니다. 대학생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또 전문가분들께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나 쌤 지금까지 3문제 풀어봤어요. 어때요? 좀 풀만해요? 저번 주보다는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려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제가 남은 두 문제는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 되게 많이 하네요.
약간 어울성 때문에 저번 주보다 쉬웠는데 틀렸어. 네, 저번 시험에 틀렸어. 예, 웃기네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기 전에 여러분 4월 13일 투표합시다. 네. 자, 나머지 문제 모두 다 맞추길 바라면서 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오, 네, 연간 총 매출에서의 순소득의 비율은 땡땡땡땡땡입니다. 문제가 짧은데요. 거의 무슨 회계사 시험 같은.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두 분 힌트 좀 주세요. 어려운데요? 땡땡땡. 소득이 들어갈 것 같은 왠지. 그쵸. 안 들어가나? 소득이,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죠. 소득은 들어갈 것 같아. 보통 문제 속에 정답이 있더라고요. 그쵸, 이현 씨, 그쵸. 단어를 잘 생각해보면. 그렇죠. 소득에 대한 비율이라 소득률일 것 같아요. 오. 네. 유추를 잘하시는데요? 문제 속에 답이 있는데 다섯 자니까. 다섯 자니까 다섯 무슨 자니까. 무슨 소득률일 것 같은 느낌. 네, 이해 힌트가 되길 바라면서 5초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매출 소득률? 연간 소득률? 연간 소득률. 연간 연간 소득. 연간 소득률. 연간 네, 소득률. 연간 소득률. 어, 수익 학생은 표준 소득률이라고 했고. 표준 소득률이네요. 네. 네, 현재 스코어 그렇죠. 좋지 않아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네요. 여기 네. 학생들은 정답률 되게 좋지 않아요? 어떻게 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상상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아. 너무 잘 맞춰요.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마지막 문제. 우리 태희 군이 1911년에 일어난 이 혁명으로 중국에서는 청왕조가 무너지고 순원을 대총통으로 하는 중화민국이 탄생하였다. 이 혁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 것 아, 같아요. 맞아요. 저거 예. 알 것 같아요. 그거 알 것 같아요. 네. 자신감 글자. 있는데? 네 글자. 네. 무슨 혁명이겠죠. 신의 혁명? 네. 신의 혁명. 그러면 자, 일단 정답 외쳤고요. 5초 카운트 빨리 지나가 볼까요? 자, 신의 혁명. 맞는 것 같아요. 오, 자신 있으셨어요. 네. 정답은 정답은 신의 혁명. 다혜 씨는 맞춰요. 아, 네. 정답이네. 다혜 씨가- 이건 정답이에요. 정답. 네. 네, 정답이네요. 잘한다. 5개 중에 벌써 몇 개 맞춘 거야? 반? 반이라니. 네. 2개 맞췄죠. 2개 맞췄어요. 네. 예. 예은 학생 어땠어요, 오늘? 충격적이네요, 그렇게. 말을 잃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말을 잃었네요, 우리 아니 다혜가. 문제를 들을 때는 저번 주에 비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 싶었는데 막상 맞추려고 하니까 앞에서 네. 초도 세고 있고 네. 더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멘붕에 어려웠어요. 빠졌습니다. 네, 두 분 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느끼는 이제 다혜 우리 양이 네, 다양이. 예, 다혜 양이 너무 이 난이도를 높여놓는 거. 난이도를, 높여놓고 예. 맞추는 것도 다혜 양이 다 다혜 맞추지 양이,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난이도 조절과 함께 그렇죠, 네. 우리가 약간은 네. 네, 하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번 어떤 거, 주에. 어떤 거요? 그죠? 태희 씨가 네. 남자라면서요? 아! 저 정말 그 어여쁜 여학생을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저 그 얘기 듣고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선입견입니다. 예.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예은 학생과 함께 퀴즈 잘 풀어봤고요. 이제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그 몇몇 재벌가지만 좀 이루어지던 일들이 이제 사회 현상이 되어서 논란을 넘어서 문화가 되어버린 이 현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네. 예은 학생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대학교 내에서도 갑질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수님이 이제 학생에게 그 인분을 먹였던 아우, 인분 교수 사건도 네. 있었고 그다음에 뭐 학생들의 연구비를 가로채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아우. 또 반대로 학생들이 갑질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쵸. 선배라는 이유로 후배들한테 맞습니다. 무차별로 욕설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그 모 대학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 청소부 아주머니들께 네. 막대로
넣은 네. 그런 예, 사건도 그런- 있고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아, 안 좋아요. 네, 그 최근에 이슈가 되긴 했지만 사실 갑을 관계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잖아요. 맞아요. 대체 갑을 관계가 만들어진 원인은 뭘까요? 이제 갑을 관계는 원래 존재합니다. 네. 인간이라는 게 원래 능력 차이도 있고요. 차이가 맞아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 갑을의 관계는 늘 있게 마련인데 최근 우리 사회의 좀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갑을의 힘의 불균형인 정도가 너무나 크다. 아. 네, 갑이 네.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또 을은 갑에게 뭐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갑을 관계를 조명해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을이 있지 않습니까? 을. 을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과연 우리 사회가 이 을이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지 뭐 구제책, 보호책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아마 이 크게 두 가지 이슈로 이야기들을 풀어가 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우. 이 쌤은요? 네, 쌤 이게 잘 안 되시는군요. 이 쌤은 이상하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이시안 교수님. 북한 가죠? 아니. 그쵸, 그런데? 아니, 그냥 쌤이 쌤이라 하셔서. 네. 그쵸. 아니, 네, 색도 네. 색이라 하시고. 되게. 네, 우리 내 네. 쌤과 이시안 아, 네. 쌤은요? 되게 막 기분 나쁜 분이 이상하게. 아니면, 네. 아, 저는 사실은 갑을 관계는 돈이잖아요. 근데 돈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돈에 대해서 내가 그걸 가져가야 되니까 또 네. 맞춰주느라고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갑을 관계 원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약간 물질 만능주의. 네. 사실 저는 제가 되게 오래전인데 그 약간 갑을 관계처럼 이게 당한 게 있어요. 아. 옛날에 제가 이제 과외했을 때 학부 때 네. 과외를 했는데 네. 약간 좀 비싼 과외를 했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제가 당한 게 아니라 과외를 하러 갔어요. 아, 네네네. 그분이 이제 그 저쪽 그 지방 쪽에 백화점을 2개 가지신 분이래요. 와, 진짜, 네, 네, 잘 사시는 분이에요. 그때 당시로는 대학생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금액을 제가 받고 하는데 네네네. 네. 딱 한 달 정도 됐을 때 제가 네. 가가지고 그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방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랑 딱 마주친 적이 있는데 저한테 쌤요, 우리 애 공부 잘해요? 딱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아니 앞에 놓고 똘대 가린다 이럴 순 없잖아요. 아, 교대가 내는 거. 예, 네, 예, 그럴 순 예, 예. 없으니까 아니 뭐 어느 정도 합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애도 있고 제 앞에서 딱 눈을 보면서 네. 쌤 이번에 성적 떨어지면 선생님 잘려요. 어우, 아, 이게 아무리 과외 선생님이지만 애 앞에서 선생님한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네, 맞습니다. 제가 네. 약간 좀 기분이 너무 나빠서 아, 아프시죠. 네, 과외가 끝날 때쯤 그 친구한테 어머니 좀 오시라고 그래.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다른 과외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어머니 저 이번 달까지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그랬더니 그 어머니 첫 번째 말이요. 저는 선생님 왜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딱 그러는 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애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를 네. 이 아줌마가 몰랐던 게 아닌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기분 나쁠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서 한 거죠. 예. 왜냐하면 이 돈이면 그만두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갑질은 이게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주는데 네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그만둘 수 있겠냐. 아. 그래서 그런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저 사람의 다들 감정이나 뭐나 다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전 너무 기분 나빠서 예. 아닙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그만했거든요. 오, 멋있다. 네네. 얼마나 후회했는지. 되게 비쌌는데. 아닙니다. 한 예. 1, 2주간 후회로 살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근데 아예 한번 받고 네. 그리고 잘리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한번 거기서 떨어지는 거 보고 한 학기 받고 하는 것도 또 미기는데 아직 네. 그런 아, 것도 기가 막히죠. 그러네요. 네네. 대학생이 어려서 그 생각까지 못했네요. 물질 만능주의, 현실 만능주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와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쌤께서. 네, 오늘 이제 갑질, 문화의 갑질에 대한 사건들, 이제 갑이라고 써있죠. 기사 한 2개 정도를 보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이 최근에 이 갑질에 대한 기사들과 사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최근이었었죠. 이 대림가 3세, 대림산업의 3세 이해욱 부회장에 대한 뭐 뉴스. 우리 뭐 취준생 여러분도 많이 알 것 같은데요. 이제 운전기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 갑질을 했나에 대한 기사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룸미러라고 하죠. 네.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좀 접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뒤가 보이니까. 네. 근데 이해욱 부회장 같은 경우에 룸미러와 백미러를 모두 접어라. 아이고. 그러고 가라. 이거는 굉장한 생명을 내는 자살행위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네. 다음 장 볼까요? 사이드 미러 접어 있고요. 계속하고 있고 만에 하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룰이 있는데 룰을 못 시킬 경우 가령 앞차가 끼어들지 못할 정도로 네. 바짝 붙여라. 네. 이런 것들을 수행하지 못할 시엔 뒤에서 물병이 날라온다. 의자를 발로 걷어 찬다. 아. 이런 사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묘사입니다. 또 다음 장 가볼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보면은
거의 뭐 최근에 40명 정도의 기사가 작년에 교체가 됐다. 아이고. 그렇다면은 채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네. 일주일 정도는 버텨 그 기사가 교체됐다 이런 거고 마지막은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언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실은 이게 이해욱 부회장뿐만이 아니라 뭐 미스터 피자 뭐 이게 뭐 일주일에 한 건씩은 이제 터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요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현상에 대해서 또 이 해법에 대해서 없앨 해법에 대해서 또 의뢰 구제책에 대해서 보호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의 가지를 넓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제 국회의원 이번에 총선에 출마한 후보가 국회의원 갑질 금지법을 내놓겠다 공약을 했는데 이 기사를 뽑은 것은 갑질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겠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이걸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서 처리가 가능한 것인가? 뭐 갑질 금지법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그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본인이나 동료 의원의 6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직으로 임명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겁니다. 보좌진의 보수를 상납받거나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최근에 국회의원과 보좌진 사이에도 어떤 일이 있냐면은 보좌진은 국회의원이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취업시켜줄게. 대신에 월급의 일부를 나한테 줘라. 아이고. 월급을 떼는.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도 이런 갑질 문화가 있었다. 특히 제가 뽑은 이유는 취준생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좌관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이게 정치에 꿈꾸고 있는 친구들은 일단 어떤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커서 정치를 배우게 되는데 이 바닥에도 이미 이런 갑질 문화가 만연돼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뭐 그런 이슈도 한번 제기해 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과연 이걸 갑질 금지법이라는 법이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기사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볼까요? 이시안 쌤부터. 일단 저기 첫 번째 기사 네. 마지막에 잠깐 나왔잖아요. 그 네. 노블리스 오블리주. 네. 라는 그런 거. 실제로 사실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라면서 저런 걸 접하게 되지. 뭐 네. 자기가 그 화는 나죠. 화는 나지만 지금 우리가 저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면은 아무래도 뭐 그 이걸 그 기업에서 이런 걸 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네. 식의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네. 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과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없나 이런 것들을 네. 좀 점검해보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저런 사람들도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전혀 지키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 쌤은 어떤 부분을 좀 저 중점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갑질은 네. 인위적으로 막긴 좀 힘들어 보인다. 아. 네, 이게 뭐 점점 우리 물질 만능주의 우리 이시안 쌤이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갑질은 계속될 텐데 그럼 현실적인 방안은 뭐냐? 을을 좀 우리가 강도 높게 보호해 주자. 그럼 아까 기사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변호사 사야 되죠. 법정 싸움 가거든요. 민사 형사.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또 있는 갑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최근에 있었던 뭐 피자 이 회장의 폭행 같은 것도 네. 이게 형사 사건 들어가고 민사 들어가게 되면 또 법정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 경비 아저씨 같은 을은 현실적으로 맞죠. 네. 부담스럽죠. 그렇게 된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이 을을 구해야 되느냐. 백화점에서도 많이 분쟁 나고 막 무릎 꿇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직원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이쪽으로 우리 취준생 여러분이나 뭐 면접 같은 거에서도 어필을 하거나 대답을 한다면 진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예은 학생은 그 약간 이번 이슈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그 궁금했던 단어 또는 내용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이 갑질 내용이 워낙에 이슈가 되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열정페이 관련해서 정말 이슈가 많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접했던 기사라 딱히 모르는 부분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셨던 대로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니까 좀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예은 학생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렇게 지금 갑질이니까 네. 이런 게 하는데 혹시 학생 입장에서 을질이라는 그런 개념을 혹시 아세요? 을질? 을질. 을질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을질. 뭔지 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예. 고객이 고객. 이걸 이용해서 예. 가령 흔히 얘기하는 블랙 컨슈머 같은 그쵸. 그런 것들. 내가 말이야 이건데 그렇죠. 하는 식으로 한동안 그 갑을 그 위협하는 을질해가지고 그것도 한참 동에서 돌고 그랬거든요. 예은 양도 이렇게 좀 단톡방에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네. 쌤이 이렇게 주제를 하나 주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한번 또 이걸 보여주기로 그렇죠. 한번 제가 준비했죠. 을질에 대해서 한번만 이렇게 준비한 거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네, 고객님, 어서오세요. 아니 이게 뭐야?
네? 어디 뭐 불편하신 데라도.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사장 나오라 그래. 어? 이게 뭐야? 너 엄마 데리고 와. 나 참. 네, 이런 어이없는 경우 많이 들어보셨을 죄송합니다. 텐데요. 네, 이시안 씨 오늘의 주제가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재환 씨가 좀 더 화내는 연기를 메소드. 아 네. 제가 잘 안 돼서 그게. 박명수 씨랑 친하잖아요. 네. 야야야야. 너무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우리 둘이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네, 제가 네. 제가 화내시는 걸로 한번 그럼 다시 제가? 한번 네네. 네. 야야야야! 왜 그러세요? 사장 나오라 그래! 없어요. 어디 갔어? 손님이 여기 왔는데 사장이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들어가셨어요. 죄송합니다. 무서운데였군요. 정말 잘하시는데요, 의지? 근데요, 예. 오, 네. 그래요. 오늘의 의제는 사실은 이거 면접장에서는 그 아무래도 기업 오너들도 많다 보니까 네, 네. 갑자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나오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그 상황 면접이에요. 네. 네. 그래서 당신이 창구의 직원인데 면접자한테 근데 손님이 와서 무조건 높은 사람 나오라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죠. 소리 지르고 있던데 네. 그때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그거 이제 상황 면접에서 실제 롤플레잉을 시킵니다. 연기를 시키는 그런 거 하는데 일단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면접 문제는 그 이런 손님은 어떻게 내가 응대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럼 얘네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솔직히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라면 잘하면. 당연히 화가 나니까 때려주고 싶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대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정말 착하게 하고 옆에 직원에게 시켜서 그 고객 담당하는 부서에 연락을 시키고 제가 당하는 모습을 찍어서 SNS에 올려달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증거를. 꼭 남기겠습니다.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겠다. 기가 막히네요. 남의 손에 피 예, 묻히겠다는 기가 얘기죠. 막히네요. 친구한테 찍어라. 기가 막히네요. 자, 진짜. 이런 예은 학생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게 사실 굉장히 상치도 못해요. 꼼수인데 예. 좋은 방법이죠. 네. 하지만 뭐 기업이 사실 원하는 건 그 답변은 아니긴 한데 사실은 뭐 그 사람들도 이제 뭐 의리다 보니까 네. 의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좀 재밌다라고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좋게 봤습니다. 아, 저는 그때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아까 그 이슈로 와서 네.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나. 매뉴얼. 예, 아. 당연히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맞습니다. 정답은 저는 매뉴얼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매뉴얼이 없다면 그러면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특히 저는 이 고객의 갑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도 뭐 이제 유통업체들은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가령 그렇습니까? 뭐 네. 첫 번에 응대를 어떻게 해라, 두 번째 응대하고 세 번째 또 강하게 왔을 땐 몇 번에다 전화를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서비스 팀이 와서 이 직원은 빠지고 응대해주고 실은 이런 시스템이 진작에 돼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게 미비하다 보니까 무릎 꿇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의뢰 보호에 대해서 네. 매뉴얼화, 시스템화 이런 것들이 좀 퍼져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올라온 의견들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용어 때문에 그러시는지 친절하게 묻고 물이라도 한 잔 떠다 드리면서 일단 진정하라고 노력할 것이다. 물이라도. 더 크게 화를 낸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잘못한 무조건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일단 고객 앞에선 규정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맞춰주고 부당한 점이 있으면 차차 대응한다라는 KYJ님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한 학생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네. 친구들 의견이니까. 친구들 의견인데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이런 답변이 안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네네. 너무 당연한 답변을 예, 조금만 올린 게 아닌가. 그런 게. 네, 여기 세 번째 의견을 자세히 보시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보민 씨가 그것만 읽어주셨는데 앞에 네. 휴대폰 녹음 켜놓고 이런 게 있어요. 오버액션에서 사람들이 카메라 찍으면 좋을 듯 해가지고 저랑 유도하면서 비슷한 친구인 것 같아요. 유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네요. 하겠다는 그런 거여서 네. 사실 그 예언 학생은 거의 비슷한 답변이 네. 나오죠. 그러게요. 네. 근데 아마 이런 답변은 네. 대학생에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취직해가지고 현장에 있고 맞아요. 이제 생계를 책임지고 그래야 되면은 그 순간은 어렵습니다. 예, 녹음기 켜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참 너무 안타깝죠. 그냥 무릎 현실이기 꿇습니다. 예, 맞아요. 네. 또 앞서 정치권의 갑을 병폐를 막기 위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낫다고 봅니다. 이게 갑질 금지라는 거는 왜냐면 가불이라는 게 사적 계약이거든요. 예. 자본주의 사회는 둘 계약하는 거를 최소한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질을 금지한다기보다는 네. 계속 말하지만 을에 좀 편에 서서 을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글쎄요 사적 계약이라도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예은 학생은 어때요?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전공이 정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보좌관을 뭐 꿈꾸는 친구나 뭐 보좌관을 네. 소개로 받아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정말 열정페이의 갑질의 천국이라고 친구들끼리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젊으니까 고생하지 이런 좋은 경험 언제 해보니 돈을 못 받아도 해야지 국회의원 보좌관 아무나 하니?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뭐 관련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법으로 만든다고 어떻게 그게 한 번에 변할지 저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이 의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또는 갑질을 제지할 만한 이런 뭔가 강력한 대응 또는 법규가 좀 생기면 이런 병폐를 좀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런 법규를 요리조리 피하는 네. 엄청난 그 교묘한 갑질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예. 사실 그 슬픈 얘기했듯이 일입니다. 계약 관계가 딱 있는 한 그게 사실 계약을 해주는 사람과 거기서 계약을 받는 사람이 있는 한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많이 떨어집니다. 형사로 가면 실은 처벌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형사.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게 비행기를 돌렸다. 막 이런 정도로 가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사적으로 가는 계약에서 민사로 가게 되면 풀기가 어려운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톡방에는 어떤 답들이 더 올라왔는지 마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차피 진상은 창구 직원을 무시해서 진상짓을 하며 말이 안 통한다. 설득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마음 편히 먹는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우리 다혜 학생 의견. 네.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며 갑질을 부리는 진상 고객에 대해서는 그에 대응해서 똑같이 나간다 하더라도 더 심각한 소음만 발생할 것이다. 오히려 웃으면서 미소 때문에 하려던 말도 까먹게 친절하게 나가야 한다라는 네, 이런 의견도 오늘 있었습니다. 얼굴 침묵했죠. 네. 근데 네. 이게 사실 우리가 그 연예계 방송계도 사실은 갑질 같은 것도 많다고 이제 소문이 나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그 뭐 대놓고 하진 않지만 약간 좀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두 분은 만약 그런 일을 당하시면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좋은 게 좋은 거라서 그냥 네. 넘어갑니다, 사실은. 네.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갑질이 연예계에서 어떻게 퍼져 있냐면 선배에서 후배가 라는 건데, 여기는 사실상 그 마인드가 네. 후배는 그냥 선배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모두 다 암암리에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갑질 논란이 있더라도 네. 그냥 후배는 난 후배니까 하고 좀 참아 넘기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다혜양과 비슷한. 다이안과 비슷하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웃어 넘기거나 아니면 그 순간에 아부를 합니다. 어쩜 이렇게 혼도 기가 막히게 못 하실까? 내가 이런 식으로, 네. 유난히 아부를 많이 하면 네. 그 사람이 약간. 네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그렇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느낌상으로는 재한 씨는 네. 별로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저는, 네. 은희 씨는 뭐 질투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질투를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능력이 그래서, 많이 네. 해서. 질투요? 근데 질투랑 갑질이랑 그러니까 그런 예. 질투 어린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선배님들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선배님들이 되게 하늘 같은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좀 불만을 갖는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가 더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너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바이블입니다, 진짜. 너무 재미없는 답변인가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예. 자, 그러면 최고의 댓글 네. 한번 선정해 볼까요? 네. 뭐 저 같은 네.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다혜양의 이 의견이 네. 학생으로서는 되게 뭐 밋밋한 의견이지만 네.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댓글이라고 하면 이게 면접자 입장에서 면접관 입장에서는 다혜양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뭐 그렇게 그 사이다스러운 그런 말은 없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좀 사이다스러운 말이 있는데 만약 면접관 입장에서 뽑으라고 하면 다혜양을 뽑겠습니다. 네. 저 같으면 KYJ. KYJ. 고객 앞에서는 규정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맞춰준다. 규정이라는 말, 매뉴얼이라는 그러니까 말 매뉴얼, 들어가죠. 네. 그렇죠. 하고 네. 부당한 점이 있으면 차차 대응한다. 네네네. 이게 시는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붙어버리면은 이성을 본인도 잃어버려요. 네. 차차. 네.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에 맞냐? 네. 매뉴얼에 맞냐? 규정에 맞춰서 한번 대응하는 방법도 힘들지만은요. 권해보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KYJ님은 갑질 논란 얘기가 나왔었는데 고용주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다혜 학생과 또 KYJ님이 두 학생이 베스트 댓글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 갑질 같은 경우는 결국 이게 없어지려면요, 갑질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요즘에는 그 갑질이 없어질 수 있는 희망도 분명 있다고 봅니다. SNS요. 네. 가령 대림 산업에 그 물병 던지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퍼지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공유를 해주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갑질이라는 건 나도 당할 수 있고 우리 뭐 삼촌도 당할 수 있고 네. 우리 조카도 당할 수 있고 내 아이도 나중에 당할 수 있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걸 보면은 좀 그 우리가 의들이 네. 힘을 합쳐서 그렇게 SN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그 개선하려고 이런 식으로 노력하면 분명히 없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좀 오래 걸리는 방법이긴 한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일단 이제 아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게 나왔는데 우리 네네. 사회가 지금쯤에는 이게 좀 정착됐으면 좋겠다 아.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시안쌤 얘기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제 창피주기거든요. 네. 창피주기가 좋기는 한데 네. 그러고서 우리가 까먹어요. 네. 이제 그 뒤로 어떻게 됐지? 근데 알고 보면 결과 보면은 네. 갑은 또 그냥 막 어디서 그냥 예. 잘 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피주기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한번 문화적으로 한번 이거 이슈를 만들어 보자. 있는 사람이 더 오블리주를 하는 그런 의무를 다하는 그런 걸로 좀 갔으면 좋겠던 바람이 있는데 네. 쉽지는 쉽지는 않아요. 않으니까네. 맞습니다. 네. 우리 예은 학생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오늘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갑질을 어딘가에서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뭐 밥을 사 먹는다던가 아니면 옷을 살 때 그럴 때는 또 제가 갑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갑질을 하지 말아야겠다. 나부터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